14장 Recruitment, Formal vs Informal, Broad vs Narrow라는 제목이고요. 우리말로 하면 채용입니다. (13장이) 이제 우리 첫 번째 챕터였었는데 13장에서는 리스키 워커가 더 좋은지 아니면 세이프 워커가 좋은지를 비교하는 것이었습니다. 14장에서는 어떤 타입의 워커를 채용할지를 결정을 했다면 이제 실제로 채용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뭐 공식적인 방식으로 공식적인 과정을 통해서 채용할 것인지 아니면 비공식적인 방식을 통해서 채용할 것인지 공채라고 할 수 있고요. formal method, formal recruitment는 이제 공채라고 할 수 있고 informal method라든가 informal 채널은 비공식 비공개 채용이라고 표현하는 건 조금 이런 의미는 사실 아니니까요. 네. 비공식이 조금 더 적절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적합한 표현은 사실 없어서 이것은 회사 내 직원이 지인을 추천하는 형태의 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 내 직원들이 이제 주변의 친구들이라든가 잘 아는 사람들을 이제 추천을 해서 회사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를 채용하는 경우, 혹은 예를 들면 중간 매니저를 채용을 해야 되는데 매니저 채용 공고를 낼 수도 있고요. 그런 공고가 바로 포멀 메서드라고 한다면 이제 매니저가 되고 싶어 하는 승진을 바라는 또 많은 직원들이 있으니까 그 내부자들 중에서 성과가 높은 사람 한 명을 승진시켜서 그 사람을 이제 매니저로 채용하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인포멀 메서드에서 고려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브로드 vs 내로우는 얼마나 폭넓게 탐색을 할 것인가.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을 우리가 구직자라고 부르는 것처럼 사람을 찾는 기업, 회사도 우리가 보통 구인 기업, 구인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도 잡 서치를 하고 이쪽에서는 이제 워커들을 서치를 하겠죠. 그래서 서치를 얼마나 폭넓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탐색의 범위겠죠. 탐색을 비교적 좁게 할 것인지, 비교적 폭넓지 않게 탐색을 할 것인지 이제 결정하는 문제를 14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한 가지 재미있는 사례, 저한테는 재미있는 사례인데요. 여러분들한테는 재미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한 가지 재미있는 사례를 여러분들께 소개할 것이고, 그 다음에 탐색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간단한 모형을 통해서 몇 명 정도를 이제 인터뷰하는 것이 좋을까. 보통 이제 서류 전형을 통과했다면 1차 서류 전형을 통과해서 비교적 레주메가 비슷비슷한 사람들을 이제 예컨대 한 2, 30명을 출연했다고 했을 때 그 중에 몇 명을 인터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간단한 문제를 이제 14장 뒷부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세이프 워커를 채용할 것인지 리스키 워커를 채용할 것인지를 이제 결정했다면 이제 어떤 방법으로 사람을 채용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finding and hiring workers가 이제 기업의 주된 관심사가 될 것이고요. 여기에서 기업은 세 가지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의사결정은 external labor market으로 갈 것인지, 이게 바로 인터널 레이버 마켓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존재하는데요. 인터널 레이버 마켓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인터널 레이버 마켓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회사 내의 인력 풀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기존에 회사 내에 인력 풀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서 적합한 사람을 찾아서 승진을 시킨다든가 혹은 이 사람을 재배치해서 지금 필요로 하는 포지션에 앉힐 것인지, 그게 이제 인터널 레이버 마켓이고요. 아니면 공개 채용, 공채로 가는 것이죠. 외부에 포스팅을 하고 잡 포스팅을 하고
여러 사람들의 레주메를 받아서 그 중에 적합한 사람을 뽑을 것인지 그거를 이제 첫 번째 결정을 해야 할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이렇게 익스터널 레이버 마켓에 나갔다고 했을 때 과연 여기저기 피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 좀 더 우리 교과서에 의미가 좀 더 좀 와닿을 것 같아서 물론 이제 직원을 채용하는 거를 물고기 잡는다라고 뭐 표현하는 것이 그렇게 썩 좋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뭐 그냥 뭐랄까요? 그 메타포니까요. 뭐 비유로 표현한 것이니까 익스터널 레이버 마켓에 가서 피싱을 할 것인지 만약에 그렇게 하기로 했다면 얼마나 큰 그물을 던질 것인지 그래서 탐색의 범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교적 많은 사람들을 다 인터뷰할 것인지 아니면 그 중에 소수만 인터뷰를 할 것인지 또는 예를 들어서 뭐 회계 담당 직원을 뽑겠다고 회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잡 포스팅을 할 때 상경 계열 전체로 포스팅을 할 것인지 뭐 아니면 회계 전공자로 국한할 것인지 아니면 더 협소하게 뭐 CPA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만으로 또 국한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범위에서 잠재적인 캔디데이트들을 인터뷰할 것인지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과연 어떤 사람을 최종적으로 선발할 것인가 이제 이 문제는 우리가 15장에서 다룰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많이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뭐 제가 다 간단하게 언급은 했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익스터널 레이버 마켓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인터널 레이버 마켓으로 갈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내부 노동시장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익스터널 레이버 마켓으로 간다는 것이 바로 공채라고 보통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formal recruiting efforts라고 부르고 말씀드렸듯이 잡을 포스팅하고 여러 명의 지원자들의 지원서를 받는 것이고요. 두 번째 informal recruiting efforts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회사 내에 직원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적합한 사람을 추천하도록 그렇게 요청할 수 있고요. 그래서 refer candidates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 또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내부의 직원을 승진을 시켜서 필요한 자리에 그 사람을 배치하는 것도 우리가 informal recruiting efforts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4장에서는 주로 요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널 레이버 마켓은 이게 사실 인터널 레이버 마켓인데요. 요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보지는 않을 거고요. 14장에서는 주로 레퍼럴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레퍼럴 맞나요? 레퍼럴스 그러니까 피추천인이라고 하죠. 추천받은 사람. 추천 맞나요? 추천하는 사람을 레퍼러라고 하고요. 레퍼러. 그러니까 레퍼러가 이제 회사의 현재 직원이 될 것이고 레퍼럴이 이제 이 사람들이 추천한 사람들 피추천인이 되겠죠. 이 레퍼럴에 대한 이야기를 14장에서는 조금 많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어느 정도 탐색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는 formal recruitment를 선택했을 때 공채로 사람을 채용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을 때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바로 풀 사이즈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를 할 것인가.